적으로 완성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기가 우월한 팀이 승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우승 후보로 꼽혔던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그것도 2대 0으로 꺾고 올라오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막강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가진 매우 강한 팀으로 세계 축구계에서 평가를 받는 팀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지리아는 한국보다 일정상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 한국의 패배를 예측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김은중 감독은 나이지리아에 맞는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와 세계 축구계로부터 아시아에 이런 전술 천재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거듭될 때마다 새로운 스타가 나와 한국의 승리를 견인하는 한국 대표팀을 보며 대회에 임할 때는 스타 플레이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한국의 일부 리그에서조차 경기를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로 구성되어 조별 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혹평을 받던 팀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강팀으로 만들었는지 외신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의 전술과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 후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이긴 후 김은중 감독은 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대변하듯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선수들에 대해 주변에서는 기대도 없었고 우려만 있었다. 이강인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라. 나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팀으로 상대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말했다. 선수들이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감격에 겨워 목이 메이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나이지리아의 압도적인 볼점 유율 속에서 한국은 질식 수비로 대응했습니다. 두 팀은 서로가 매우 강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섣불리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의 역습에 대비하며 서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하지 않는 매우 신중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현장을 중계하는 중계진은 이런 경기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는데요. 한국과 나이지리아 감독은 모두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전개하는 스타일의 전술을 사용한다. 이런 전술은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토너먼트 대회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하는데 이 두 팀의 감독이 전술 방향이 비슷하다 보니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하려는 것보다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전술로 대응하기 때문에 90분 내내 이렇다 할 찬스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연장전으로 돌입하면서 한국의 코너킥 찬스에서 키커 이승원은 오른발로 매우 빠르고 짧으면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에콰도르전에서 세 번째 골을 헤더로 만들어낸 최석현은 뒤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이승원이 올린 크로스의 낙하지점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 감각적인 헤더로 나이지리아의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팀을 4강에 올려놓는 결승골을 장렬시켜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최석현의 헤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가 뭔가 분명히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팀원들의 믿음이 상당했다. 최석현은 센터백으로서는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닌데 크로스의 궤적과 낙하지점을 감각적으로 잡아내는 능력이 타고난 선수다. 그가 센터백이면서 이번 대회에서 벌써 2골을 넣는 것을 보면 그가 가진 재능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극찬을 해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 또한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잡아내고 4강에 오른 것을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에콰도르를 이기면서 강한 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이탈리아마저 꺾은 팀을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한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비력을 보이면서 무려 120분의 연장 혈투에서 막강 공격력을 자랑하는 나이지리아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나폴리의 김민재를 연상케 하는 김지수가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지수는 EPL의 브렌트포드와 강한 링크가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상황이 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수는 18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193cm로 매우 큰 편이며 오른발과 왼발, 양발을 모두 쓰며 전진 패스를 하는데 롱패스까지 매우 좋아 후방 빌드업에서 나이에 비해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상대 공격과 패스를 예측하는 수비가 뛰어나 패스기를 차단하고 상대와의 볼 경합에서 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스타일이 김민재와 매우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김지수는 후반전에 손목 부상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한국의 질식 수비를 이끌며 최전방 이영준에게 단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비수는 이영준에게 계속해서 파울을 하며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혔지만 이상할 정도로 심판은 한국에게 매우 불리하게만 판정을 내려 경기를 지켜보는 국내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 심판을 맡은 스페인 국적의 호세 마리아 산체스 심판은 현직 라리가 심판으로 이번 시즌 코파 델레이 결승전, 유럽 축구 연맹 컨퍼런스 4강 2차전, 바젤과 피오렌티나 등의 경기에서 심판을 본 인물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 유럽 현지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는 판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오심을 자주 한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축구 변방이라는 세계 축구계의 편견 때문에 이번 오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회 흥행을 위해 축구 강국들이 4강이나 결승전에서 맞붙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기가 조작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한국은 나이지리아가 결정적으로 손을 써 배준호를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VAR조차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것은 나이지리아 선수가 제쳐지는 순간 배준호가 완벽한 찬스에 놓이게 되어 분명한 PK를 불어야 할 반칙이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몇몇 외신들은 한국이 불리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심판에게 항의했다고 말하면서 매우 성숙하고 현명한 경기 운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수들은 매우 침착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뭉치는 원팀 정신이 매우 투철했다. 부상으로 빠진 팀 동료의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와 함께 한다는 팀 동료들의 우정이 전 세계인의 가슴에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실력으로 극복하며 정정당당한 플레이로도 세계 축구계의 극찬을 받을 만하다. 한국 대표팀은 축구가 팀 스포츠이며 승리와 동료의 플레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 세계 축구인에게 전달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2002년 4강 신화를 썼던 한국은 대회 시작 때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이유로 세계 축구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16강을 넘어 8강, 4강으로 나아가며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팀으로 뭉쳤을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최고의 고비인 나이지리아를 넘었기 때문에 결승까지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며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